네, 안녕하세요. 예,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터틀 모듈을 사용을 하는 방법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이제 그 사각형을 그리는 그러한 코드를 작성을 했었습니다. 이때 우리가 단순한 반복을 좀 간편하게 하기 위해서 포문을 사용을 했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이제 기본적으로 해서 몇 가지 그 문제들을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앞에서는 우리가 정사각형을 그리는 이제 코드를 작성을 했었는데, 이 코드가 함수의 형태로 만들어져 있진 않은데 이것을 함수로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문제는 스퀘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함수를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데요. 이 스퀘어라고 하는 이름의 함수는 어떠한 함수인지를 다음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파라미터가 있는데, t라는 이름의 파라미터를 이제 받아들이겠습니다. 스퀘어라고 하는 함수가. 그런데 이 t가 의미하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터틀 오브젝트를 만들었는데, 그 터틀 오브젝트를 우리가 아규먼트로 전달을 할 건데요. 그 전달된 터틀 오브젝트를 스퀘어라는 함수 내부에서 파라미터 t로 우리가 두고 생각을 하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외부에서 어떤 터틀 오브젝트를 받아들이는데, 그 터틀 오브젝트를 사용해서 그 로우 해라 라는 거죠. 즉, 앞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그러니까 이제 터틀을 여러 개를 만들 수가 있는데, 어, 각각의 터틀마다 이제 움직임을 다르게 할 수가 있죠. 근데 우리가 이제 어떤 특정한 터틀을 만들어서 터틀을 스퀘어라는 함수에 아규먼트를 전달하면, 스퀘어라는 함수 내부에서는 전달받은 이 터틀을, 물론 이제 t라는 이름으로 파라미터로 우리가 받아들일 텐데, 그 입력받은 터틀을 이제 움직여서 스퀘어 정사각형을 그리는 이제 함수를 이제 만들어 보자는 것이죠. 이런 함수를 만들고 나서 그 함수가 잘 됐는지를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자, 위에서 우리가 터틀을 하나 생성하고 그 터틀을 밥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assign 할당을 했는데, 이 밥을 스퀘어에 아규먼트를 전달을 한 다음에 사각형을 잘 그리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는 것이 첫 번째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여기서 잠깐 멈추고 한번 이 코드를 작성을 하고 테스트를 해보길 바랍니다. 자, 물론 이제 여기서 얘기한 터틀 모듈을 사용을 하는 경우에는 주피터 노트북에서 우리가 실행을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 스크립트로 작성을 이제 해야 될 텐데요. 스크립트로 작성을 할 때는 앞에서는 이미 내가 작성한 코드를 이제 실행하는 거 위주로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여러분들이 만일에 작성부터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에디터가 필요합니다. 에디터로, 물론 이제 지금 여러분들이 설치한 그 아나콘다에는 뭐 다른 조금 더 유용한 형태의 에디터도 있지만, 지금 당장으로는 메모장, 노트패드만으로도 충분히 우리가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트패드를 이제 하나를 이제 열어가지고요. 그걸 열면은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는 이런 빈 노트패드가 만들어지겠죠? 볼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윈도우즈에서 노트패드를 이제 열 수 있죠? 그러면은 노트패드가 하나 생성이 될 텐데, 자, 여기다가 이제 작성을 하면 되겠습니다. 앞에서 했던 거를 이제 생각해 보면, 여기서 이제 임포트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원하는 코드를 작성하고, 물론 지금 우리가 첫 번째 문제는 스퀘어라고 하는 함수를 작성하는 거니까 여기에 이제 함수를 작성하고,
그 함수가 잘 작성이 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한번 그 함수를 호출하는 그런 코드를 여기다 작성을 하면 되겠습니다. 작성을 하고 나서 저장을 하면 텐데, 저장을 할 때는 그 여러분들이 앞에서 우리가 사용한 이 그 프롬프트, 이 터미널 같은 화면이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그 위치를 CD를 통해서 폴더를 움직여 다닐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작업하는 폴더를 하나 정하고 그 폴더로 이동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코드를 작성한 이 파일을 그 작업 폴더에 저장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쪽에다가 하나를 이제 테스트라는 이름으로 작성을 하면 되는데요. 확장자는 파이썬 스크립트니까 py로 끝내면 좋겠고요. 그리고 주의할 건 텍스트 문서가 아니라 모든 파일 형태로 저장을 해야지 확장자가 py로 제대로 저장이 됩니다. 저장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코드가 만들어졌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위치가 여기 있는데, 지금 방금 작성한 test.py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윈도우즈에서 그 스크립트를 작성을 이제 간단하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메모장을 사용을 하고, 이렇게 작성된 코드를 이 커맨드 프롬프트 터미널에서 실행을 시키는 그런 형태로 여러분들이 테스트를 해보면 되겠습니다. 물론 집터 노트북을 사용해서 하고 싶다면 이 작업을 하되, 앞에서 얘기한 터틀 모듈이 아닌 이 웹 브라우저 상에서 움직일 수 있는 모바일 클로니언이라는 이 모듈을 사용을 하면 되고요. 그리고 그때는 이제 함수 이름이, 메서드 이름이 약간 차이가 있다는 것에 주의를 기울이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참고로 해서 지금 1번 문제를 해보길 바랍니다. 여기서 멈추고 한 10분 정도 한번 고민을 해보길 바랍니다. 네, 고민이 다 됐나요? 자,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 코드를 함수 형태로 지금 만드는 거니까 일단은 이 코드를 한번 복사를 한번 해보죠. 물론 복사를 하지 않고 일일이 타이핑을 해도 되는데, 지금 빨리 진행하는 그런 의미로, 자, 여기에다가 복사를 해서, 자, 목표가 함수를 만드는 겁니다. 글씨가 조금 작은 것 같으면 좀 키울까요? 이 정도? 충분히 잘 보이죠? 네. 함수 이름 square였으니까 diff라고 쓰고 square라고 쓰고요. 괄호를 여는데, 자, 우리가 파라미터를 t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t라고 전달을 하고요. 자, 한 칸 띄고 하나, 둘, 셋, 네 칸을 해서 여기에 이제 작성을 하면 되는데, 자, 우리가 앞에서는 밥이라고 하는 이 녀석을 생성을 하고 밥을 움직여 다녔습니다. 근데 지금은 t라고 하는 파라미터로 전달된 그 터틀을 움직여야 되는 거니까, 그게 밥이 넘어올지 앨리스가 넘어올지 모르겠지만 그게 함수 내부에서는 t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니까, 이 코드에서 하나, 둘, 셋, 네 칸을 띄고 하면 복사를 이제 하되, 자, 밥이 아니라 t라고 쓰면 되겠죠? 자, 여기도 t라고. 그런데 이제 이렇게 복사하는 과정에서 인덴트가 조금 문제가 생겼죠? 자, 지금 함수의 헤더 다음에 함수의 그 바디를 쓸 때는 인덴테이션을 4칸을 해야 되고, 또 포문을 쓸 때도 포문의 내용을 인덴테이션을 또 해야 됩니다. 따라서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또 인덴테이션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그 t.fd, t.lt라는 이 스테이트먼트는 함수 입장에서 보면은 두 번 인덴테이션이 된 것이죠. 자, 이렇게 하면은 함수를 우리가 만들겠습니다. 함수를 다 만들고 나서 자, 터틀 밥을 만들고 저 함수를 호출을 하죠. 자, 스퀘어에다가 뭘 대입하냐면 밥을 대입하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녀석을 다 작성했으면 저장하고 앞에서 우리가 커맨드 한을 띄워서 여기서 실행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test.py인데요. python test.py 라고 하면은 다른 쪽에 창이 떴는데 이렇게 삼각형을 그리면서 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 작성한 코드와의 차이점은 뭔가요? 여기서는 함수로 작성을 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지금 방금 만든 스퀘어는 함수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 사실 이렇게 작성을 한 거죠. 이렇게 작성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터틀 그 밥 한 마리만 만들어서 우리가 그림을 그렸지만 이 함수를 이용하면 또 다른 그 터틀을 만들어서 그림을 그리고자 할 때 단순하게 스퀘어라고만 호출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함수를 만들면 그 같은 일을 반복을 할 때 코드를 이 함수를 재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어떤 코드를 함수로 만드는 것을 우리가 인캡슐레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자, 함수에 있는 어떤 코드 조각을, 그러니까 어떤 적당한 코드의 일부를 함수에 넣어서 이렇게 하나로 만드는 것을 이제 인캡슐레이션, 캡슐화 시켰다라는, 즉 함수를 하나의 캡슐로 생각을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함수를 만드는 것을 인캡슐레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일을 하게 되면은 제가 밥을 그림을 그릴 수도 있고 앨리스를 가지고 그림을 그릴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 일을 해보기 위해서 코드를 미리 작성을 해왔는데요. 여기 이 코드는 아니고 그 8번 코드를 내가 미리 작성을 한 줄 알았더니 안 했네요. 자, 그러면 앞에서 작성했던 코드를 조금 바꾸죠. 자, 지금은 이제 밥만 만들었는데 앨리스도 만들죠. 그래서 밥을 그림을 그리고 앨리스도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밥을 그림을 그리죠. 그래서 밥이 먼저 그림을 그리고 앨리스를 가지고 그림을 그리고 다시 밥을 가지고 그림 그리는 코드를 작성을 하고요. 맨 마지막에 메인 루프가 있고, 이걸 통해서 일단 그 전에 띄웠던 것을 이제 닫고 다시 실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이제 뭐 한 마리인지 두 마리인지 그 구분이 잘 안 되긴 하는데 처음에는 밥, 그 다음에 앨리스, 그 다음에 밥. 그래서 같은 길이를 가지고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그림 그리는 것도 뭐 한 번 그린 건지 두 번 그린 건지 잘 구분이 안 가기도 하는데 어쨌거나 함수로 만들면 인캡슐레이션을 하게 되면 같은 코드를 제가 재사용하는 것이 용이한 장점이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닫도록 하고요. 그러면 그 다음 문제를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 다음 문제는 조금 전에 이제는 스퀘어를 그릴 때 항상 같은 길이로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별로 이렇게 재미가 없죠. 그래서 이번에는 기존의 함수에다가 또 다른 파라미터를 하나 추가했으면 좋겠습니다.
length라는 이름의 파라미터. 근데 이 length는 그러면 파라미터가 어떤 의미의 파라미터냐? 어떻게 할 거냐면 우리가 사각형을 그릴 때 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있죠. 그 변의 길이가 뭐가 되도록 지금 만든 length라는 파라미터가 그 길이가 되도록, 즉 우리가 조금 전에 그림을 그릴 때 무조건 그 길이가 100 픽셀인 사각형을 그렸는데, 정사각형을 그렸는데 이 파라미터를 전달을 우리가 받아서 그 길이를 변의 길이로 하는 정사각형을 그리도록 한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length를 이제 갖다 드리는데요. 그런 다음에 앞에서는 이제 이 square라고 하는 함수를 이제 호출하는 코드를 작성을 했었는데, 이런 코드를 이제 함수의 파라미터 하나 더 늘렸으니까 함수를 호출할 때도 파라미터에 맞게 좀 수정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 함수 호출을 두 번째 아규먼트를 전달하도록 수정을 한 다음에 잘 돌아가는지 한번 프로그램을 실행을 해 보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length를 좀 바꿔가면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지금 여러분들이 잠깐 여기서 멈추고 한번 한 10분 정도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이 연습을 잘 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자, 그러면 이것을 한번 바꿔보도록 하죠. 자, 스퀘어라는 함수에다가 파라미터를 length라고 하는 파라미터를 추가하는 것이죠. 자, length는 결국 우리가 그리고자 하는 사각형 한 변의 길이가 되어야 되는 거니까 앞에서 함수는 무조건 100픽셀짜리 정사각형을 그렸는데, 이 값을 받아들여서 그 값에 맞게 그림을 정사각형을 그리도록 이렇게 바디를 바꾸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함수가 바뀌었으니까, 함수는 파라미터를 두 개를 받아들이도록 바뀌었으니까 스퀘어라는 함수 호출할 때도 파라미터를 두 개를 전달해야 됩니다. 처음엔 t였으니까 거북이를 집어넣고요. 두 번째는 변의 길이가 되죠. 자, 50, 이거는 100, 이거는 뭐 20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저장을 하고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다시 똑같이 이 코드를 수정했으니까 test.py를 실행해 보면, 네. 자, 일단은 확실히 이제 사각형이 겹치지 않는 그런 사각형이 세 개가 보이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림 화면상에 조금 작게 보여서 선이 약간 안 보이는 것도 있는데, 작은 사각형, 중간 사각형, 큰 사각형, 이렇게 서로 다른 세 개의 사각형을 변의 길이가 다르게 그림을 그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조금 전에 스퀘어를 만들고 파라미터를 하나를 더 추가했는데요. 파라미터를 하나를 더 추가하면서 이 스퀘어라는 함수에 우리가 좀 더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이 함수의 기능을 조금 더 일반화 시켰습니다. 이와 같이 함수에다가 파라미터를 추가하는 것을, 그래서 기능을 조금 더 일반화 시키는 것을 말 그대로 일반화, generalization이라고 부릅니다. 자, 코드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처음엔 square라는 함수에 t라는 파라미터만 있었는데 length 파라미터 추가했고, 그 length 파라미터를 한 변의 길이로 하는 사각형 그리기 위해서 여기에 t.forward fd에 아규먼트로 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함수를 이제 작성하고 나서 이 함수를 호출하는 걸 보면, 여기서는 이제 밥 하나만 생각했는데 밥 하나를 가지고 100, 200, 50짜리 사각형 3개를 그리는 그런 코드가 되겠습니다. 네, 조금 더 다양하게 우리가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일반화를 이제 한 것이죠. 자, 이제 세 번째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조금 전에는 뭐 길이가 바뀌긴 하지만 어쨌거나 네, 그 정사각형만 그립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정사각형이 아니라 좀 다양한 형태의 도형을 그리도록 그 스퀘어라고 한 함수를 일단 복사를 해서 이름을 폴리곤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그 함수가 이름만 폴리곤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폴리곤을 그릴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함수의 바디도 바꾸겠습니다. 그런데 정사각형은 변의 개수가 4개인데 폴리곤이라고 하면은 오각형도 있을 수 있고 육각형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사각형을 그리던 거를 조금 더 일반화해서 다양한 형태의 N각형을 이제 그리고자 지금 하는 건데요.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리고자 하는 도형의 변의 개수도 몇 개인지를 함수한테 전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또 다른 파라미터로 n이라는 이름의 파라미터를 추가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n을 가지고 어떻게 동작하도록 할 거냐면 n-sided regular polygon을 그리도록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정 n각형을 그리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조금 전에 했던 square라는 함수에서 복사를 하다 보면 파라미터가 t하고 length가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n을 하나 더 추가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오각형, 정칠각형 이런 것들을 그릴 수 있도록 바꿔보자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보고 한번 연습을 해보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힌트로서 조금 전에 정사각형을 그림을 그릴 때는 앞에 코드 볼까요? 네. 길이를 100으로 고정을 시키든 길이를 파라미터로 받아오든 어쨌거나 정사각형은 변을 하나 그리고 나서 90도씩 회전을 합니다. 그런데 정육각형을 그리겠다라고 한다면 변을 하나 그리고 나서 몇 도만큼을 회전을 해야 될까를 여러분들이 파악을 할 필요가 있겠는데 그거에 대한 힌트로서 이 사실을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자, 정 N각형을 이제 그리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처음 출발했던 그 위치에서 한 바퀴를 돌아서 제자리로 와야지 될 텐데요. 그때 결국은 총 회전하는 각을 다 더하면 한 바퀴를 돌았기 때문에 360도를 회전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한 변을 그리고 나서 회전을 하는 하나하나의 각을 생각을 해보면 결국 360도를 n 등분을 해서 그 위치들마다 각을 이제 회전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을 그림으로 잠깐 해보면 여기다가 보일까요? 네. 자, 육각형을 그린다고 생각을 해보죠. 약간 좀 삐뚤삐뚤한데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진행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턴을 할 때는 이만큼을 이제 회전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쭉 진행해서 이 점에 와가지고 또 턴을 하는 거죠. 이만큼을. 그런데 정円각형이라면 세타가 이제 동일하겠습니다. 자, 각각의 변을 긋고 세타만큼 다 회전을 할 텐데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여기까지 오는 거죠. 아이고. 네, 그래서 모두 정육각형인 경우는 같은 각도 세타만큼을 6번 턴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한 바퀴 다 돌아오고 나면 6번 도는 건데 그 전체 회전한 각도를 생각해 보면 360도가 되겠죠? 따라서 하나하나의 각은 6분의 360도를 회전하면 되겠습니다. 자, 육각형일 때 이렇게 하는 것처럼 N각형일 때, 정N각형일 때 생각해 보면 결국 한번 진행하고 회전하는 이 각도는 n분의 360도가 되겠죠? 자, 이 사실을 이제 힌트 삼아 여러분들이 이 폴리곤이라는
함수를 작성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폴리곤을 작성하고 여러 가지 폴리곤을 한번 그림을 그려보는 코드들을 한번 테스트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도 잠깐 쉬었다가 10분 정도 한번 테스트 해보길 바랍니다. 네. 자, 여러분들이 다 이제 계산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한번 코드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죠. 자, 여기서 얘기하는 대로 그대로 하죠. 즉, 자, 원래 스퀘어는 뭐 정사각형은 정사각형 나름대로 놔두고 이걸 복사를 해서 자, 스퀘어를 좀 더 일반화 시키는 거죠. 앞에서는 이제 길이를 조금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일반화 시켰는데 이번에는 변의 개수를 일반화 시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파라미터가 하나 더 필요하죠. n을 씁니다. 자, n각형을 그리겠다. 그러면은 한 번을 그리고 턴을 하고 하는 일들을 몇 번 반복을 해야 될까요? 앞에서 정사각형은 변이 4개니까 4번을 반복했는데 지금은 네, n번을 반복을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를 또 파라미터로 바꿔줘야 되겠습니다. 이것도 하나 일반화가 되겠죠? 자, 그리고 또 거기가 90도였는데 지금은 그래서 얘기한 것처럼 하나, 둘, 셋 이렇게 칸 띄고 앵글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앵글은 360 나누기 n로 계산이 되고 이 앵글을 여기다가 넣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원하는 폴리곤을 그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폴리곤을 잘 그리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기 위해서 스퀘어는 뭐 했으니까 없애도록 하고요. 자, 밥을 가지고 폴리곤을 그리기 위해서 폴리곤 밥 길이를 100으로 하고 육각형을 해볼까? 오각형부터 해볼까요? 그리고 이번에는 앨리스를 가지고 삼각형 해볼까요? 길이도 조금 길게 해볼까요? 네, 한번 해보도록 하죠. 맨 마지막에 메인 루프가 있습니다. 스크립트로 지금 실행할 거기 때문에 자, 스퀘어라는 함수가 뭐 작성됐지만 네, 뭐 따로 우리가 사용하진 않을 거고요. 폴리곤만 테스트해 보도록 하죠. 저장하고 다시 여기서 실행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앞에서 했던 게 남아있는데 이걸 클로즈 하고 다시 실행을 보면 네. 자, 처음에 얘를 먼저 했는데 변의 길이를 이제 100픽셀씩 해서 정오각형을 그린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변의 길이를 200픽셀씩 해서 정칠각형을 그림을 그린 것 같은데요. 원래 코드하고 결과랑 한번 비교해 보면 원하는 바가 잘 됐는지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폴리곤도 우리가 같이 살펴봤습니다. 자, 네, 그래서 제너럴라이제이션이 이제 크게 두 번 우리가 생각해 본 겁니다. 스퀘어에서 랭스를 추가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폴리곤이라는 함수를 이제 만들어서 자, 여기서 주의할 거는 앞에서 코드하고 지금 파라미터의 순서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여기서도 파라미터를 네, 맞춰서 이제 전달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앞에랑은 달리 처음에 터틀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는 n 변의 개수, 그 다음에는 변의 길이를 넣어서 이제 그림을 이제 그려보도록 일반화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또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기능을 좀 얘기할 것이 있는데요. 이제 파라미터들이 많다 보면 첫 번째 파라미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약간 혼동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때 키워드 아규먼트라는 기능을 사용하면 좋습니다. 즉, 이와 같이 폴리곤이라는 함수를 작성했을 때 물론
폴리곤 밥 7, 70처럼 입력을 하게 되면, 호출을 하게 되면 밥이라는 거북이를 가지고 정칠각형을 그리되 한 변의 길이가 70픽셀이 되도록 그림을 그릴 텐데요. 자, 이렇게 써도 됩니다. 밥은 그대로 넣고요. 그 다음에 n 대신에 7, 랭스는 70, 즉 7하고 70만 넣는 것보다는 이렇게 n이 얼마다, 랭스가 얼마다 라고 명시적으로 넣어주면은 입력할 때 실수가 줄어들겠죠. 물론 n하고 랭스라는 이 파라미터가 어떤 의미인지 구분은 물론 해야 되겠지만 이 파라미터 이름을 즉 넣어주게 되면은 7하고 70은 이제 아규먼트라고 했는데 이 아규먼트로 넣어주는 것이 아니라 앞에 파라미터 이름을 같이 넣어주는 것이죠. 자, 이렇게 넣어주는 것을 키워드 아규먼트라고 부르는데 이 키워드 아규먼트로 넣어주게 되면은 어떤 파라미터가 어떤 의미가 되는지 조금 명시적으로 알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 다음 문제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키워드 아규먼트 할 때는 n하고 랭스가 이제 명시적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순서는 바꿔도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네. 그러니까 테스트를 좀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에 그냥 그림을 그리지 않는 기본적인 함수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my function이라고 하는데요. a, b, c라고 하죠. 그리고 print a 플러스 b 곱하기 c를 이제 프린트를 한다고 합시다. 그래서 my f에다가 3, 7, 2를 이제 입력하게 되면 2, 7에 14에다가 3을 더하니까 17을 이제 출력을 하겠죠? 그런데 이제 처음이 A인지 두 번째가 A인지 이런 것들이 헷갈리는 경우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넣을 수 있다는 거죠. 2는 7, 2는 2. 그럼 이제 A, B, C는 이제 내부적으로 아니면 함수 설명에 각각 어떤 역할을 하는지 미리 그것을 잘 알 수 있도록 해두긴 해야 될 텐데. 그러면은 이렇게 그 파라미터 이름을 앞에 써서 이제 입력이 가능한데요. 이때 순서를 다음과 같이 바꾸더라도 같은 값이 계산이 됩니다. 그런데 만일에 키워드 파라미터를 쓰지 않고 7, 2, 3을 입력한다면 처음 7은 가장 첫 번째 파라미터에 대한 아규먼트로 생각을 하는 것이고 두 번째 2는 B, 세 번째 3은 C에 대한 아규먼트로 생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계산이 어떻게 될까요? 6 더하기 7이니까 3이 되겠죠? 그래서 키워드 파라미터를 쓰는 경우에는 명시적으로 어떤 파라미터를 어떤 값을 할당하는지가 나타나 있어서 덜 혼동스럽기도 하고 그럴 때 이제 순서를 좀 바꿀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또 장점 중에 하나는 앞에서 우리가 슬라이드를 좀 보다가 말았는데요. 슬라이드를 조금 다시 보면 네. 그 키워드 아규먼트를 이제 전달을 할 때는 키워드 아규먼트를 쓸 때는 어떤 코드 파라미터, 그러니까 아규먼트 전달하는 게 어떤 파라미터에 대한 아규먼트인지를 명확히 쓴 것이기 때문에 훨씬 더 코드를 읽기가 좋고요. 그리고 아규먼트와 파라미터가 어떻게 동작하는지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즉, 우리가 어떤 7이라는 아규먼트를 전달을 하면 그 아규먼트가 내부적으로 n이라는 파라미터의 값이 전달이 되죠. 즉, 할당이 됩니다. 근데 이렇게 n equal 7이라고 쓰면은 7이라고 하는 값이 n에 할당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명시적으로 쓴 코드이기 때문에 그러한 작동하는 방식을 좀 더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시 원래 문제로 돌아가도록 하죠. 네. 자, 그러면 네, 세 번째 문제까지 했고요. 이제 네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죠. 자, 앞에서 정사각형 확장해서 다각형을 그렸는데 다각형을 조금 더 그 극한 오각형, 십각형, 백각형 이렇게 그 변의 개수를 갖다 점점 늘려보면 어떨까요? 그게 점점 원에 가까워 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폴리곤을 사용해서 서클을 이제 그림을 그리는 함수를 우리가 작성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서클이라는 이름을 가진 함수를 한번 작성해 보는 게 네 번째 문제인데요. 자, 이 함수의 파라미터로는 키를 받아들이고요. 즉, 내가 그림을 그릴 터틀을 받아들이고요. 그리고 원을 그릴 거니까 원을 그릴 때는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인 원을 그릴 건가 하는 것을 정해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반지름을 받아들이는 파라미터로 r을 제가 지정을 할 수 있도록 파라미터 두 개를 받아들이는 함수를 만들 텐데요. 이 함수를 호출하게 되는 경우에 어떤 일을 하게 할 거냐면, 자, 폴리곤이라고 하는 이 함수를 이제 호출을 해서 원을 좀 근사적으로 그림을 그리는 그러한 서클이라는 함수를 지금 만든 것입니다. 자, 폴리곤이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서클을 이제 서클처럼 보이도록 그림을 그리려면, 자, 변의 개수를 충분히 키워야 되겠죠. number of side를 적당히 잘 정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변의 길이를 우리가 잘 정해야지만 반지름이 R인 서클처럼 이제 보이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고 이게 잘 작성이 되었는지를 여러 개의 R을 바꿔가면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힌트는 결국 이제 반지름이 주어져 있는 이제 원을 폴리곤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변의 개수와 한 변의 길이를 우리가 정하는 것이 필요로 한데요. 변의 개수가 정해져 있다라고 한다면 그 한 변의 길이는 어떻게 하면 될까에 대한 힌트인데요. 자, 원의 둘레의 길이가 2파이 r이죠. 자, 2파이 r과 결국 변을 n개를 그릴 텐데 한 변의 길이가 n번 반복될 테니까 폴리곤의 둘레의 길이가 원의 둘레의 길이랑 같도록 그리면 대략적으로 반지름이 r인 그런 원을 폴리곤을 가지고 이제 그림을 그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n을 정한 다음에 한 변의 길이는 이 식을 사용해서 정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잠깐 포즈해서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쉬는 게 아니라 이제 한번 코드를 작성해 보고 한번 비교해 보길 바랍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다 코드를 작성을 했다라고 생각하고 한번 그 과정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지금은 폴리곤이라고 하는 함수를 활용을 하는데 이름은 서클이었습니다. 자, 파라미터가 t가 있고 반지름이 있었죠. 하나, 둘, 셋, 넷. 자, 우리가 정할 게 n을 이제 얼마로 정해야 되고요. 잘 모르겠으니까 50각형이면 충분히 크지 않을까라고 해서 n 50으로 정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변의 길이를 정해야 될 텐데요. 우리가 폴리곤을 이용할 거니까 랭스를 알려줘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랭스를 이제 계산을 해야 되는데 랭스는 자, 반지름이 r인 원의 둘레의 길이가 2파이 r이라는 것을 이용을 먼저 하면
파이는 그 매스를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매스 모듈. 그리고 r을 곱하면 이제 반지름이 r은 원의 둘레의 길이가 나올 텐데, 이 원의 둘레의 길이와 정円각형의 둘레의 길이가 비슷하게 해야지만 이제 우리가 원하는 반지름이 r의 원을 그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값을 n으로 변의 개수를 나눠준 것을 한 변의 길이로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폴리곤 E, 그다음에 위에는 이제 우리가 작성한 함수 length n이니까 length하고 n을 갖다가 순서대로 타이핑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매스 모듈을 쓰고 있으니까 매스를 이제 임포트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림 그리는 거는 이제 폴리곤은 그려볼까요? 그냥 서클도 그려봅시다. 서클은 밥을 가지고 하나 그려보자. 반지름을 한 50 정도 할까요? 네. 해서 저장하고 한번 실행을 해보죠. 네, 여기서 위에서 사각형 그리고 나서 드디어 이제 원을 그리는 거죠. 네. 자, 이 원을 잘 들여다보면은 이제 사실은 이제 확대해서 보면 정오십각형을 우리가 그린 겁니다. 근데 정오십각형을 그리다 보니까 지금 이 경우에는 약간 좀 아주 부드럽게 원으로 보이지가 않고 약간 좀 삐죽삐죽 보이죠? 꺾여 보이죠? 자, 꺾여 보이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 더 부드럽게 보이게 하려면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경우에는 네, n을 90이 아니라 100으로 늘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n을 바꾸고 나서 그림을 다시 그려보도록 하죠. 그러면 자, 아까보다 훨씬 더 부드럽게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드럽게 그림을 그리다가 보니까 오십각형이 아니라 백각형을 그려야 되기 때문에 그리는 횟수가 많아지는 것이죠. 계속 이제 조금씩 이제 많이 그려야 됩니다. 시간이 조금 더 오래 걸리는 그런 단점이 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반지름이 우리가 50인 서클을 그렸을 때는 한 100, 정백각형을 그리면 부드럽게 보이는데요. 반지름이 50이 아니라 반지름이 예를 들어서 3인 원을 그릴 때도 이 코드에 별 문제가 없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죠. 반지름의 길이를 좀 줄이겠습니다. 이것을 닫고 다시 한번 해보죠. 자, 그래서 그림을 그리는데 어떤가요? 네. 지금은 이제 반지름이 작으니까 원이 굉장히 작은데, 원이 굉장히 작으면 정백각형을 그리지 말고 정한 십각형만 그려도 부드럽게 보일 텐데, 지금은 정백각형을 그리느라고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리는 그러한 점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반지름이 큰 원을 그릴 때는 n의 개수를 좀 크게 해야 되고, 반지름이 작은 원을 그릴 때는 n이 작아도 부드럽게 보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는 우리가 그냥 n을 반지름과 상관없이 그냥 일정하게 두다 보니까 반지름에 따라서 잘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고요. 반지름에 따라서 시간 낭비를 하는 경우들도 있죠. 많은 원을 그리느라고. 자, 이러한 단점을 좀 수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단점을 이제 수정을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여기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우리가 썼던 코드인데요. 물론 여기서는 이제 둘레길을 circumference로 이제 따로 계산해 두고
n을 정한 다음에 circumference를 n으로 나누는 코드로 작성을 하긴 했지만 본질적으로는 같은 코드였습니다. 자, 근데 이 코드의 문제점은 n이 반지름에 상관없이 일정하다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그렇게 일정하게 하면은 코드 작성은 편하지만 앞에서 얘기했던 그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n이 constant라고 하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여기서 문제는 다시 한번 얘기하면 반지름이 큰 원을 그릴 때는 그 n이 충분히 커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작은 원을 그릴 때는 그 n이 작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컨스턴트를 두게 되면은 작은 원임에도 불구하고 그리는데 시간을 낭비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제일 심플한 방법 중에 하나는 우리가 제너럴라이제이션 했던 것처럼 그 사용자로부터 반지름만 전달받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결정하게 하는 겁니다. 사용자가 반지름이 내가 50일 걸 반지름이 50인 서클을 그리는 거니까 이 경우는 n을 뭐 얼마로 하면 될 것 같아. 그래서 n을 갖다가 받아들이도록 파라미터를 하나 더 늘리는 것이죠. 자, 그런 방법이 있긴 있지만 그런 방법이 약간은 좀 불편한 방법입니다. 사용자가 이 함수를 사용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자, 함수를 사용을 할 때 그 함수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그냥 간단하게 우리가 그 함수 인터페이스라고 부르는데요. 인터페이스라고 얘기할 때는 그 함수가 어떤 파라미터들을 전달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런 파라미터를 가지고 어떤 일을 하는지 그리고 함수가 작업을 끝내고 나서 리턴 밸류가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을 다 뭉뚱그려서 그냥 간단하게 인터페이스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조금 전에 이 circle이라고 하는 함수에서 n을 파라미터를 하나 더 늘린다고 하면 파라미터가 지금 바뀌었으니까 인터페이스가 좀 바뀐 건데요. 이렇게 n을 갖다 추가적으로 전달하는 인터페이스는 사용자가 이 함수 사용하는 사용자 입장에서 불편합니다. 왜? 서클을 그릴 때는 내가 그리고자 하는 거북이가 뭐고 그리고자 하는 원의 반지름이 뭐만 딱 전달하면 그걸로 뭐 충분한 거지. 내가 그 사용자 입장에서 내가 반지름에 따라서 n을 50으로 할지 100으로 할지까지 내가 결정을 해야 된다면 불편한 것이죠. 자, 이렇게 인터페이스가 어떤 함수가 본질적으로 하는 그런 일 말고 어떤 일을 하는지 말고 그 일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정보, 즉 T하고 R 말고 그 일을 이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정보까지 전달을 하는 것은 불편합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경우는 가능하면 이런 것까지 세부 디테일까지 사용자가 고민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좋은데요. 조금 전처럼 그 n을 추가하게 되면 사용자가 사용하기가 불편한데 그런 것을 다른 말로 인터페이스가 클린하지 못하다라는 말을 합니다. 인터페이스가 이제 클린하다라고 할 때는 사용자가 어떤 함수를 호출할 때 그 함수가 어떤 동작을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정보만 전달을 하면 되고 그 세부 디테일까지는 불필요한 세부 디테일까지는 굳이 사용자가 고민하지 않아도 되면 그런 경우를 우리가 클린하다고 하는데 조금 전처럼 만일에 n을 갖다가 추가하게 된다면 사용자가 원을 그리는 입장에서는 사용자 입장에서는 굳이 필요하지 않은 디테일까지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거니까 이런 인터페이스가 클린하지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인터페이스를 클린하게 하는 입장에서는 파라미터를 T하고 R로만 정하게 하고요. n은 R에 따라서 이 함수를 작성하는 프로그래머가 적절히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는 다음과 같이 정했습니다. 자, circumference를 계산해서 그것을 3으로 나눈 값을 생각하고요. 그럼 이 값은 정수값이 아니겠죠? 일반적으로. 그래서 그것을 정수로 만듭니다. 인티저로 변환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변환하는 과정에서 인티저 값이 0이 될 수도 있으니까 영각형은 뭐 그릴 수는 없을 테니까 1 정도를 더 더합니다. 자, 그래서 n의 크기를 그렇게 정하는데요. n의 크기 이렇게 정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자, 우리가 그리고자 하는 원의 둘레의 길이가 circumference인데요. 대충 n은 이 circumference, c라고 하죠. c를 n으로 나눈 아니라면 sorry. c를 3으로 나눈 그 값을 이제 n으로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length는 이 circumference를 n으로 나눈 값을 했으니까 대략적으로 약 그 n을 갖다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충 3분의 c 정도 될 테니까 넣게 되면은 뭐가 될까요? 대략 한 3 정도 되는 것이죠. 즉 이런 방식으로 정하게 되면 한 변의 길이가 전체 반지름이랑 상관없이 대략 한 3픽셀 정도가 되게 하는 겁니다. 즉 반지름이 굉장히 크면 우리가 그만큼 n의 개수를 늘려야 되는데 그 경우에 한 변의 길이가 한 3픽셀 정도 되도록 우리가 정했기 때문에 반지름이 아무리 크더라도 그거에 맞춰서 n이 늘어날 거고 이렇게 되다 보면은 한 변의 길이는 3픽셀씩 가면서 꺾일 테니까 3픽셀 정도는 뭐 이렇게 육안으로 구분하기에 선분으로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충분히 작은 값이어서 반지름이 커지더라도 부드럽게 보일 거고요. 또 반지름이 작은 경우에는 작은 원을 그릴 때는 한 번 그릴 때 3픽셀씩 정도 그릴 테니까 작은 원일 때는 n의 개수가 그만큼 작아지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방식은 그 정n각형으로 근사하되 정n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대략 3픽셀 정도로 근사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하게 되면은 반지름이 작든 크든 적절히 n을 정하게 되고 자동으로 이렇게 해서 부드럽게 그림을 그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훨씬 더 인터페이스가 깔끔한 그런 함수를 우리가 작성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일단은 하도록 하고요. 지금 아까 제너럴라이제이션을 했었는데 4번까지 우리가 진행을 했고, 자, 5번 이하부터는 계속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았습니다.